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중국이 제발 같이 하자고 손 벌리는 한국 이기업 세계 1위랍니다. 중국이 세계 1위 기술력으로 꼭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중국까지도 부탁하고 있는 기업 지금 바로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9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제발 같이 하자고 손 벌리는 한국 이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SMC와 퀄컴의 실적이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미국에서 하락이 나아졌고요. 아카시 8키왈라 퀄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시장 예상보다 어두운 하반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퀄컴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확산되면서 중국 판로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단 10%든 단 5%든 중국으로 이제 매출이 나가고 있는 상품들이 매출이 못 나가게 되다 보니까 강제로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규제를 넣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이 주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퀄컴은 미국이 제재 중인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4세대 칩은 수출할 수 있지만 더 이상 5G 칩, 5세대 칩은 판매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매출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수출 규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중국 고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을 수는 없어. 아무리 규제가 있다고 해도 중국 데리고 해야 될 거긴 하고, 그렇다고 내가 규제를 뭐 깨겠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 준수해서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으로 가는 확실히 반도체가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를 쓸 기회가 없어졌다. 그만큼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냐? 추가적으로 지금 규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만큼 쪼아놨는데 이거를 더 쪼으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털릴까? 그러니까 더 털어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검토에 나선 미국과 유럽연합이고요. 미국의 광범위한 수출 규제에도 중국 반도체 칩 생산량은 크게 늘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등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9세대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략이 바로 추가 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로 반도체 가치가 중요해졌으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활용해 정보 수집 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반도체를 안 주고 중국의 이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거를 왜 지금 우려를 하냐. 얘네가 정보 수집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일이면 우리가 당연히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규제하는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멘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특정 2022년도죠. 특정 AI 칩의 중국 수출과 최첨단 실리콘용 칩 제조 장비 판매를 금지를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 규제들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을 조금 더 쪼으겠다라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미국의 중국 추가 규제에 더불어서 8월에는 이제 중국 투자 제한까지 넣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AI 때려잡는 바이든 8월에 중국 투자 제한 명령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도 추가로 못하게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든 뭐라든 지분 투자를 하든 하지 마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옥죄기 실행에 조만간 나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서냐? 미국 기업의 기존 중국 투자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지금까지 한 거를 빼라. 이런 소리는 안 할게. 하지만 앞으로 더 투자하지 마. 신규 투자분에 대해서 한정돼서 이 옥죄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AI, 양자 컴퓨터, 뭐 첨단 산업, 반도체 이런 것들이죠. 이런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아예 하지 마라. 다른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하고 그것도 좀 별로면 안 시킬 거야. 그래서 그냥 중국에다 투자하지 마세요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세밀하게 표적화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전에 막연하게 22년 10월에 규제를 들어갔다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막연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표적화해서 이번 8월에 발표를 할 거다. 투자를 못하게 막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투자 제한까지도 걸 예정이고, 그럼 중국은 뭐예요?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겠죠.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누가? 미국과 한패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도 반도체 수출 규제로 누구? 중국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중국 압박에 힘을 실는 중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방막, 증착, 노광 등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주로 EUV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양자 컴퓨팅이든 정말 이 우리가 첨단 반도체라는 게 14나노 미만 이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있어야만 되는 지금 일본 아니면 또는 네덜란드 아니면 쓸 수 없는 장비를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정말 힘든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들 장비를 한국, 미국, 대만 등 총 42개 국가 및 지역 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42개를 제외한 국가에다가 수출해? 왜 하는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출했다가 괜히 우리한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승인 받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승인이 누가 받아야 되냐? 중국이 이 42개 국가 및 지역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뭐다? 무조건 허락을 받고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거의 중국 저격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일본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진행을 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상 중국이 가만히 있냐? 아,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야, 너네가 자꾸 시비 걸면 나도 한 꿈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장비 자체 개발입니다. 중국 매체들 반도체 28나노 노광 장비 자체 개발입니다. 중국 매체들이 자국산 첫 반도체 28나노 노광 장비가 개발돼 연말에는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이 다 규제를 때려놨죠. 그래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마 중국이 반도체 굴기의 돌파구가,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좀 이제 성장세가 좀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28나노 이거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 노광 장비 프로젝트와 세계 최고 업체들 간의 격차는 10년 이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첨단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14나노 공정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첨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나노? 28나노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참 먼 겁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러고 있는데 28나노죠. 예, 아직 멀었다. 그래서 개발한 건 대단하지만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화홍 반도체 상장에 나섭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이고요. 상장을 시킨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돈을 찔러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화홍 반도체가 더 클 수 있게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할 수 있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IPO를 통해서 돈을 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파운드리 2위, 화홍 반도체 본토 상장 카운트다운, 올해 최대 상장이다. 중국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홍 반도체가 중국 본토 증시 상장을 통해 약 4조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4조 원을 누가 조달하냐 이거죠. 누가 이걸 주냐. 반도체 국산화가 중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번 화홍의 기업 공개는 올해 중국 증시 최대 규모로 예상될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심 많은 만큼 뭐예요? 무조건 대박이 나야 된다. 대박이 안 나면 사실상 체면을 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국산화에 몰두하면서 파운드리 업체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번 상장을 시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 누구 거다? 예, 정부에서 밀어주는 돈이구나. 그 돈으로 지금 반도체를 성장시키려고 상장을 하는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첫 번째, 중국 국가반도체 산업투자펀드 2기도 수요 예측 5,400억 원 들어가고요. 일단 10% 이상을 누가 투자펀드, 국가반도체 투자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지원 사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외부에서 밀어주는 역할보다는 자국 자체에서 반도체를 밀어주기 위해 상장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지원해주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진심이다. 왜? 미국에서 컷당했죠. 일본에서 컷당했죠. 그러면서 네덜란드 등등등 컷당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실상 몰락한 기업 중 하나였던 화웨이도 자력갱생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미국 반도체 5G 기술 없는 자력갱생 스마트폰 만든다. 원래 화웨이가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퀄컴이나 이게 맞아가지고 화웨이가 꽤나 잘 컸습니다. 근데 반도체 규제 때문에 지금 뭐 순위 밖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배제하고 중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게 아니에요. 계획입니다. 할게 라고 한 거예요. 화웨이는 이전보다 발전한 자체 반도체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용합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유명하긴 해요. 하지만 점유율이 정말 낮다. 그 정도로 사실상 이 규모 자체가 기업이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장비를 SML, 네덜란드 기업이죠. 도입할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규제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력 갱생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7나노 공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만들자고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ASML로 살 수 있는 이전 세대 장비인 심자에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이거 보면 살짝 짠하긴 해요. 네, 이전 세대 장비를 사서 요즘 장비, 요즘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 중국이 힘들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단한 포부로 내가 어떻게 이겨내 보겠다, 한번 내가 승리해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만 결론만 보자면 상당히 짠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력 갱생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의 칩 제재가 중국한테 너무나 큰 악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칩 제재가 중국 기술 부분에 악영향 점차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중국은 첨단 장비 분야에서 자금률이 전혀 없는 장비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장비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10에서 20%에 불과한 장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자금률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장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태인데 한순간에 끌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거다. 중국은 최첨단 공정칩을 제조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급망 핵심 요소도 미국이나 동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ASML도 미국이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되고 자체 개발할 능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첨단 공정 칩을 확보할 수가 없어. 퀄컴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이 안 되죠. 중국 AI 개발자들은 이 분야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으며, 그러니까 AI도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데 못 따라간다는 소리죠. 다른 중국 기업들도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기술자나 중국 자체 기술 인력으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면은 우리 괜찮아, 야 너네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 좀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은 계속 피해라든가 리스크가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누구한테? 한국 기업한테. 그럼 그 한국 기업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시고요.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풍기 반도체 장비 다 있어요. 구공정 공급망 공백 메우는 역할을 하고요.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새 장비가 아니에요. 쓰다가 넘긴 중고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사고 파는 기업이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6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클러스터 내부 전 시장에는 대당 800억 원을 호가하는 ASML의 심자에선 DUV부터 1,500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이 안 되고 첨단 장비 개발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되면 중고 장비라도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수혜주가 결국엔 중고 반도체로 갈 수 있다. 왜 당장 쓰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새 거를 쓸 수 없으면 중고라도 갖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세금 좀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분할 관점으로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반등이나 상승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이 눌렸으니까 바닥에서 중국 규제에 따라 반등하는 모습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관심 가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 설치할 때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무료로 들어가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넣어도 됩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쓰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렇게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자료집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내려가시면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그리고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4일, 3일, 2일, 1일, 31일, 28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매일 장 시작 전 이슈 시황 다 무료로 매일 알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웹툰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